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예요. 세입자가 안전한 곳은 당연히 우리 투자자도 안전하겠죠. 즉 깡통 주택이 되지 않을 가치가 있는 곳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투자하세요라는 게 오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경매로 나와도 살 가치가 없고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 유찰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사례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핵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사를 보더라도 비선호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우리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 투자를 하면 세입자도 안전하고 투자성도 지키는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을 구성을 보면 부동산은요, 토지 가격이랑 건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중 건물은 감가가 되는 거고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토지는 계속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 부동산 가격 중 건물은 뭐 자동차처럼 계속 이렇게 감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진행 중이고, 이 마이너스가 진행 중인데 한쪽 부분은 이제 건물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가격의 형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값이 건물 하락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올라주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상쇄가 되려면은 토지의 가격이 비싼 곳이 싼 곳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물 부분이 더 작은 부분, 그러니까는 건물은 떨어지더라도, 비중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토지가 갖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토지는 조금만 올라도 이 건물이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는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 싼 곳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고,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토지에 이용 가치가 있는 토지는 잘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클수록 조금만 올라도 건물값이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자, 지방도시에 같은 경우는 저렴한 토지에 주택을 짓잖아요. 막 이제 저렴한 토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변에 개발 가능한 땅도 많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그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희소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영속성을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동반 하락해 갖고 깡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뭐 지방이나 외곽, 서울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속성을 갖고 있는 토지라도 주변에 공급할 땅이 많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거고, 반대로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부동산의 가격을 구성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보유할 것이냐, 보유하는 것이냐, 이용하는 것이냐에 따라 보유 가격과 이용 가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 가격은 그야말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가격이고, 이용 가격은 그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임차료로 지불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유 가격에서 이용 가격을 뺀 차이를 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빼면은 그걸 갭이라고 보면 되고, 갭이 유지되거나 많이 벌어질수록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상품이 될 것이고, 매매 가격이 상승해서 갭이 많이 벌어질수록 투자자도 성공한 투자처라고 보면 될 것이죠. 자, 이 중에서 보유할 가치가 높은 곳일 때, 보유할 가치가 큰 곳일 때 이용 가치가 높은 신축과 이용 가치가 낮은 구축, 그리고 보유할 가치가 낮은 지역, 보유할 가치가 낮은 지역에 이용할 가치가 높은 신축과 이용할 가치가 낮은 구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보유 가치가 높은 곳에 이용 가치가 높은 신축일 경우에 건물의 감가 속도보다 지역의 발전 속도가 높게 되면 세입자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유 가치가 높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신축과 구축은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구축은 훨씬 더 갭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구축은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의 구축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발전 가능성 되게 높은 지역에 오히려 구축, 뭐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의 전세라든지 뭐 개포주공 아파트의 뭐 전세 같은 경우는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 높은 매물인데 이용 가치는 낮으니까 이런데 만약에 세입자들은 정말 안전하겠죠.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곳은 세입자가 가장 안전한 부동산이 될 것이고요. 여하튼 보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애초부터 갭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세입자가 안전하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받아줄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맞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특수매물 아니라면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경매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조심할 부분은 보유 가치가 낮은 부동산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입지를 보고 입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부분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갈정 가능성보다는 가격에 대한 투자를 해요. 갭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를 해가지고 세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뭐 그게 완전 깡통이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처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 토지의 상승력도 되게 낮은 곳이고 그리고 이미 토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잘못되면은 뭐 신축 구축 막론하고 뭐 물건 자체가 당장 뭐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없다면은 자 그런 것들은 진짜 다 막 깡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이 기사처럼 다 그런 상황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면 보유 가치가 높으면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도 갭이 벌어져 있고 또 갭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갭이 벌어진다는 것은 투자자 임차인 모두 다 안전한 곳이라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보유 가치가 낮은 그리고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갭이 적은 지역은 세입자 투자자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